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흔히 말하는 유령 직원을 회사에 올려두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솔직히 우리 다들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잖아요. 아침에 알람 끄면서 오늘 출근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내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누구나 꿈꿔보는 아주 친숙한 판타지죠. 2148만 160원. 네, 100원 단위까지 정확한 이 금액. 놀랍게도 이 숫자는 대한민국의 한 72세 회사 대표의 아내가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일하지 않고 챙긴 실제 원화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었던 셈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완벽한 주 영일 근무가 가능했을까요? 판은 이렇습니다. 남편인 A씨는 모 회사와 하남시에 있는 자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쥐고 흔드는 오너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이 자회사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딱 앉혀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에는 완벽하게 부재 중인 명의상 대표였죠.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남편분의 태도예요. 아주 당당하고 오만했습니다. 회사 격리 직원한테 대놓고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우리 와이프 출근 안 해도 월급은 계속 통장에 넣어. 회사의 엄격한 회계 규칙쯤은 가볍게 무시해버린 겁니다. 2019년 11월 135만 8천여 원의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이 달콤한 말도 안 되는 꿀알바가 얼마나 갔을까요? 2021년 3월 마지막 입금까지 무려 1년 4개월입니다. 총 14번의 불법적인 송금이 이뤄진 거죠. 거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16개월 동안 똑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명백한 범죄죠. 업무상 배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출근 안 하고 돈 받는 이 판타지, 차가운 법의 심판대가 등장하는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이게 왜 배임이냐? 형법 제356조를 보면요. 회사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남한테 이익을 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게 바로 업무상 배임입니다. 무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중범죄예요. 재판부 반응이요? 당연히 싸늘했죠. 이걸 단순히 가족 용돈 챙겨주기 정도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질책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행히 범행을 쿨하게 인정했고 기존에 심각한 전과가 없어서 차가운 감방 신세는 겨우 면했어요. 하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형사정고죄가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이죠. 방금 말씀드린 집행유예? 그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수면 아래에서 진짜 무서운 포식자, 국세청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파괴적인 이유는 무자비한 원투펀치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1단계, 법인세 폭탄, 2단계, 개인소득세 폭탄. 이 연타를 맞으면 가벼운 법적 처벌이 완전한 재정적 파멸로 바뀝니다. 자, 첫 번째 펀치 들어갑니다. 회사는 아내한테 월급 주면서 정당한 인건비로 처리해서 세금 혜택을 받겠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 유령급여를 가짜 인건비로 봅니다. 이거 가짜네? 비용이 좀 못해? 바로 송금불산입 처리해버리고 원래 냈어야 할 법인세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꽉꽉 눌러 담아서 회사에 청구해버립니다. 두 번째가 진짜 치명타인데요. 세법에서는 부당하게 빼돌려진 이 회사 돈을 남편, 즉 대표이사가 챙긴 개인 보너스로 간주해버립니다. 남편 소득에 이 생뚱맞은 금액이 얹혀지면서 개인 종합소득세가 말 그대로 천정부지고 치솟아요. 게다가 이 돈을 직접 받은 아내한테는 무시무시한 증여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펑펑 터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임죄를 둘러싼 딜레마입니다. 이 사건 그냥 한 가족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계를 반으로 쫙 가르는 엄청난 논쟁거리거든요. 이 배임죄라는 게 기업을 투명하게 지키는 필수적인 방패냐, 아니면 경제를 옥죄는 무거운 족쇄냐,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관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먼저 경제계, 기업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너가 회사를 위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내렸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감방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게다가 형법, 상법 이런저런 법들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삼중처벌 구조라서 무서워서 어디 혁신적인 투자나 사업하겠냐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반면에 규제 당국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아주 단호합니다. 배임죄 처벌 약화시키면 오늘 본 사건처럼 오너 일가가 회사 돈 쌈짓돈처럼 빼돌리는 거 대체 무슨 수로 막냐는 거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에서 민사소송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막대해서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네 번째 파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족 경영 리스크 관리입니다. 거시적인 논쟁은 잠시 내려놓고 다시 현실의 사업체로 돌아와 볼까요? 이 사건을 분석한 박흥수 변호사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 안 하는 가족한테 월급 주면 형사고발이랑 세금 폭탄이 1+1 청구서로 날아온다. 맞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이 개입하는 순간 이 세상에 절대 공짜 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확실한 증빙을 남기세요. 가족을 회사에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그들이 진짜로 이 회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기록을 당장 철저하게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무서운 연쇄폭탄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국세청 조사관들이 여러분의 가족기업 장부와 급여 대장을 샅샅이 뒤진다면 과연 거기서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세금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